평생투자 파트너 유튜브 시청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식 관련한 상담을 원하시는 구독자 분들께서는 현재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무료 종목 상담 신청하기를 터치하셔서 성함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6월 12일, 네, 오늘 화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제주도의 날씨가 어제는 굉장히 안개도 많이 끼고 비도 좀 왔는데요. 오늘은 좀 화창한 날씨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시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오늘 시황은 아무래도 오늘 이제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제를 하나 그냥 정한 게 이 정치와 경제, 이 주제로 한번 시황을 한번 적어서 드렸는데, 일단은 이 정부의 정책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력이나 경제 원리가 이 정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같이요. 정치와 경제는 상호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없는 경제는 없다. 또한 경제 없는 정치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선생님의 수업 내용이 좀 실감나는 하루다라는 것이 오늘 이제 시황의 내용이고, 오늘은 시황 내용이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의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북미 회담의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하루만은요, 이 남북 경협주의 이야기는 좀 잠시 내려두시기를 바라고, 이 북미 회담이 좀 좋은 결실을 맺어지기를 좀 저희는 희망해 본다라는 겁니다. 아무래도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없어져 준다면 저희 국내 증시에도 굉장히 강한 모멘텀이 또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좋은 결실이 한번 맺어지기를 바라고요. 10시부터 회담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한번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황은 그냥 간단하게 요 정도, 시황이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하죠. 요 정도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제 캔들 차트 그냥 한번 바로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이제 진행해 볼 어떤 내용은요. 어제는 이제 손실 제한 조치에 대한, 그러니까 손절매의 어떤 중요성 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았는데, 자, 오늘은 리스크 수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이제 주제, 오늘의 부제는 싸워야 할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자가 승리한다. 입니다.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저자는 어떤 그러니까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이 캔들 차트가 밝혀준 어떤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이 빛에 너무나도 흥분해서 서둘러서 이제 집에 돌아가 거래에 응용해 보고 싶다는 이 청중들을 굉장히 많이 보았다고 합니다. 일본 문헌에 한 글귀가 있는데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즉 최적의 순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인내심은 필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캔들 패턴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적기는 아니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의 적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캔들 패턴이 형성되었을 당시 시장의 어떤 리스크와 이 수익, 그러니까 보상의 이 측면을 분석해 보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이 얕은 지식은 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도찌형이 나왔다고 해서 바닥쯤에서 도찌형이 막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도찌다 하고 그냥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고점에서 반전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매도를 한다거나, 바닥에서 상승 장악형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좀 겉핥기식의 얕은 지식은 오히려 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저자의 말인데요. 이 거래에 수반되는 리스크를 제한하는 손실 제한 수준은 리스크와 수익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고요. 또 다른 이 구성 요소는 거래 목표 가격 또는 잠재적인 수익이라는 것인데요. 이 일반적으로 캔들 차트 기법은
목표가를 정해주진 않아요. 이 캔들 패턴은 목표가를 정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서구식 기법을 같이 캔들 차트와 같이 연계해서 사용할 것을 권한다라고 합니다. 캔들 차트는 반전이나 지속 신호를 파악하는 데 굉장히 탁월하죠. 하지만 이 되돌림이나 추세선 같은 서구식 기법은 목표가를 정하는 데 좀 유용합니다.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어떤 목표가를 설정하는 노하우를 하나씩 좀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요. 굉장히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맞는 어떤 방법들을 하나씩 꼭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 장에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이 포인트는 해당 캔들 패턴이 완성되었을 당시에 리스크와 보상 비율이 매력적인 수준이 아니라면은 그 거래는 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형적인 좀 예시를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 그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네, 빨간색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요 그림을 보시면은 이 9월 초에 이제 하락 장악형, 이쪽에 이제 하락 장악형이 나타났습니다. 이 하락 장악형의 고가는 이 고가는 저항선이라는 논리에 따라서 공매도를 원하는 투자자라면 이 하락 장악형의 고점인 한 이제 46,500포인트 정도가 되겠죠. 46,500포인트 정도의 방어적인 손실 제한 주문을 일단은 걸어두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리스크는 제한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지지 영역인 이 8월 중순, 이 8월 중순의 이 상승창의 이 공간이 이 지지와 저항의 영역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캔들 패턴을 배울 때. 이쪽을 이제 목표가로 잡아보는 겁니다. 이 상승창 수준으로 정해 보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은 목표가 대비해서 이 손실 제한 수준의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좀 매력적인 공매도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요거를 뒤집어 봤을 때는 비슷하게 이제 그 매수의 기회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쪽을 손실 제한을 아주 타이트하게 이렇게 잡아주는 겁니다. 손실 제한을 이 하락 장악형의 고점에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한번 걸어주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이제 이탈을 해버리면은 뭐 매도를 하는 것이고, 목표가는 이 상승창의 어떤 지지 라인까지 잘 가는지 한번 지켜보고, 이쯤에서 만약에 한번 다시 튀져 올랐다. 그럼 이쯤에서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는 뭐 요런 측면에서 리스크와 이 보상 비율을 한번 따져보라는 겁니다. 당연히 리스크는 적고 그래도 수익이 리스크보다는 큰, 네, 요런 상태가 그래도 좀 괜찮은 어떤 이 알맞은 리스크와 이 보상의 비율, 매력적인 비율이다라는 것이고요. 하나 또 예시를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1월쯤에는 이 상승 장악형과 더불어서 시작된 랠리가 그달 말에 이 상승창을 형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은 갭입니다. 네, 형성했음을 알 수 있고요. 이 창이 형성되고 나서 이틀 후에 바로 하락 장악형 캔들 패턴이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 신호를 토대로 공매도를 하고자 하는 투자자는 이 하락 장악형을 근거로 만약에 공매도를 했을 때 리스크 보상 비율이 과연 좋을까라는 질문을 반드시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이 리스크 보상 이 측면을 고려할 때 이 자리는 이 공매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요. 하락 장악형 직전에 바로 직전에 이 형성된 상승창 때문인데요. 이 하락 장악형에서는 공매도를 한다는 것은 손실 제한 수준은요. 만약에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를 한다라면 이쪽에 이 종가 부근에서 이제 매도를 하겠죠. 네, 매도를 하게 될 것이고, 목표가는, 이 손실 제한 주문은 이 하락 장악형의 고가가 저항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겁니다. 조금 이제 매수가보다는 조금 높은 가격에 손실 제한 주문을 걸고요. 근데 이 목표가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일단은 손실 제한 주문은 가격이 조금 떨어져 있고, 목표가를 설정할 때에는
지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일단은 한번 튕겨져 나올 것 같은 어떤 지지나 저항 쪽에 이제 목표가를 설정해 보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예상되는 이 상승창은 이 구간 자체가 이제 지지와 어떤 저항의 이 영역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는 이 상승창 수준으로밖에는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요. 이렇게 볼 때는 사실 리스크와 보상 측면에서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기서 만약에 이탈하고 가면은 상관은 없지만 이 주식이라는 거는 어떤 심리적으로 이루어진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지지와 저항은 아예 무시까지는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목표가를 설정해 봤을 때 목표가는 사실 굉장히 낮고요. 그리고 손실 제한 주문은 살짝 높이 떠져 있는 그렇게 봤을 때는 어, 보상보다는 리스크 비율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보상보다는 리스크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어떤 이 하락 장악형의 고가를 좀 뚫어주면서 주가의 랠리가 조금 더 시작이 되고 막판에 보시면은 요 후근형 캔들 패턴이 한번 출현을 했는데요. 이 후근형의 고가가 고가가 이쯤 부근이 되겠죠. 이 고가가 손실 제한 수준이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이때의 상승창이 이제 목표가가 되면서요. 어떤 숏 포지션,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취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더 좋은 거래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제한 주문은 굉장히 이제 매수가와 다 있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니게 되는 거고요. 리스크는 적고 목표가는 그래도 리스크 대비해서는 목표가의 어떤 그 수익 보상 비율이 더 크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 캔들 차트의 강도로만 보자면은 이 하락 장악형이 후근형보다는 더 강한 반전 패턴이지만 어떤 상황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잠시만요. 광고가 뜨네요. 네. 어떤 상황에 나왔느냐에 따라서 이 매수 혹은 매도 포인트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패턴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어떤 매도 포지션, 매수 포지션을 잡는 것보다는 한 번 더 리스크와 보상 비율을 한 번 더 따져보고 분석해보고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현명하다,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전형적인 예시이고요. 한번 실제 사례도 한번 몇 가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볼게요. 좋은 예, 나쁜 예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SK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이제 공매도 시점에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국내 시장에서는 뭐 공매도를 많이 하지는 않지만 공매도나 뭐 매수나 그냥 뒤집어 놨다라고 좀 봐주시면은 비슷할 것 같고요. 자, 주가가 한 차례 상승 이후에 자, 이 고점 부근에서 후근형 캔들 패턴이 하나 나옵니다. 후근형 캔들 패턴이 나오면서 이 손실 제한 만약에 공매도를 하려고 하는 투자자라면 손실 제한 주문은 이 후근형의 고가 부근에 제가 이제 선을 그어놨습니다. 고가 부근에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걸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 손실 제한 주문을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지지와 저항 영역인 이 뭐 전고점에 일단은 이렇게 이제 그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목표가를 한번 설정을 해보고 목표가 대비해서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만약에 목표가를 뚫고 내려갔다라고 하면은 극성 변화 원칙에 의해서 이 선은 이제 지지가 아닌 저항의 영역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고 다시 한번 더 상승하지만 아까는 지지였던 이 라인이 이제는 저항 영역이 되면서 이 부근에서 한번 더 맞고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손실과 어떤 이 보상 비율을 따져봤을 때 그래도 리스크는 좀 적게 먹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상 비율은 리스크 비율보다는 조금 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쁜 예, 좀 좋지 않은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상승 장악형 캔들 패턴이 만약에 이 부근에서 나왔을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상승 장악형의 저가를 이제 지지 라인으로 삼는 것이잖아요. 저가라면 굉장히 큰 어떤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이쪽이 되는 거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만약에 상승장악형의 어떤 고가 수준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리스크 비율은 이쪽에 이제 손실 제한 주문을 걸어 두겠죠. 저가 부근에요. 손실 제한 주문을 걸고 그 다음에 이 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정고점으로 일단은 목표가를 한번 잡아볼 수가 있겠죠. 네, 이 부분에서 뭐 한번 잡아보고 이것도 뭐 작긴 하지만 후근형 캔들 패턴의 고가로 한번 좀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뭐 이렇게 한번 좀 보면 그냥 시각적으로만 봐도 리스크 대비해서 보상 비율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에서 매수하는 것은 그렇게 좀 효과적이진 않다라는 것이고, 가능하면은 가장 좋은 그림은 사실 이런 어떤 정고점들을 뚫어주는 라인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하고, 아니면 이 고점을 한번 뚫고 다시 한 번 더 눌리고 이 눌림이 진짜 다시 하락이 되는지, 여기서 지지받고 다시 한 번 더 상승하는지, 요거를 보고 뭐 요런 자리에서 어떤 반전 패턴이나 지속형 패턴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릴 때 한 번은 보내주라고 하잖아요. 한 번은 보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무 바닥이나 더 낮은 가격에서 잡으려고 애를 쓰다가는 계좌가 오히려 더 망가질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염두에 두시고 주식 투자를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리스크와 어떤 수익, 리스크와 이제 보상 비율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분석하는, 네, 그런 방법 한번 이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북미회담, 네, 10시에 있는 날입니다. 네,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저희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